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를 맡은 이충모입니다. 총평 보고 오셨죠?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배속, 2배속이라도 좋아. 5분밖에 안 해. 그러면 2배속하면 2분이면 되죠. 여러분들 진짜 뭐 아무리 요새 뭐 숏 영상이 15초짜리 뭐 10초짜리 숏 영상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인내력은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총평 꼭 보고 오시고요. 동아시아사 과목에 대한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그치? 저를 아마 뭐 처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동아시아사를 EBS에서 그래도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학교에서도 동아시아사를 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인데요. 일단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은 정말 좋은 과목이다. 뭐 이건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저 지금 고3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그치? 지금 이 강의를 찾아온 목적 중에 하나는 지금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보니까 이거 뭔가 지금 6월쯤 되면 이제 고3 친구들도 사실 이거 멘탈이 이제 서서히 뭔가 싱숭생숭하고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되거든. 여러분들도 지금 선배들 보니까 이제 남일 같지 않고 와 이거 지금 반년만 있으면 내가 고3이네 하면서 지금 막 멘탈 막 부여잡기 지금 힘든 그 상황을 아마 지금 보내는데 그 뭔가 좀 고3을 앞두고 좀 뭔가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볼까? 혹은 뭔가 이제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EBS 강의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좀 늦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수능 잘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능 잘 봐서 원하는 대학 혹은 원하는 학과, 원하는 꿈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는 그런 고등학생 생활을 보내고 싶을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3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작해야 된다.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고3을 시작할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박명수 씨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른바 짤로 많이 봤을 텐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늦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짤만 유행을 해서 이게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그 박명수 씨가 그 뒤에 한 이야기가 안 유명해요. 근데 실제 그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 이야기예요. 이게 풀이에요. 이게 풀 그 문장이야. 근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늦었다고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늦었다. 수능 준비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각이다. 6월이면 여름방학 포함해서라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비단 동아시아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수능 모드로 들어가셔야 된다. 체력 관리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타임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멘탈을 좀 부여잡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저 중학교에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중학교처럼 그냥 시험 기간 앞두고 공부하고 또 시험 끝나면 또 쉬고 시험 기간 앞두고 좀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쉬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다 1년 훅 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아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요 타이밍까지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수능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이제 쭉 꾸준히 긴 호흡으로 내신도 물론 내신대로 준비해야 되지만 수능도 수능대로 긴 호흡으로 착착착 계획대로 준비해 가는 날들을 가져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 준비하시고요. 이제 저와 함께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와 함께 푸는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안점을 삼으셔야 되는 건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방식. 이 문제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 난이도는요 쉬워요.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틀렸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이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들 하물며 내신이 될 수도 있고 내신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볼 수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목표로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된다. 자, 일단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밑줄 친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동아시아
뿅뿅뿅 시대 토기 특별전이라고 나와 있고 뿅뿅뿅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들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당시 생활 모습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토기가 하나 둘 셋 나왔어요. 사실 1번 문제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동아시아사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사 수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사 모의고사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왜?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심지어 한국사 그 전 시간에 봤을 한국사에서 아마 낯익게 봤을 겁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한 빗살무늬 토기 아닙니까? 빗살무늬 토기.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무슨 시대라는 걸 바로 아셔야 돼. 신석기 시대 아닙니까? 신석기 시대다. 구석기 신석기 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볼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동아시아사 배우신 분들은 조금씩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다원커우 문화의 토기입니다. 다원커우 문화는 어디에 있었냐면 황허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황허강 유역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좀 입구 부분이 좀 특이하고 화려하게 생긴 이 토기는 뭐냐면 일본 열도에 있었던 조몬 문화의 새끼줄 무늬 토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원커우, 조몬 요걸 아는 게 동아시아사적으로는 중요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빗살무늬 토기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선택지를 한번 쭉 볼까요? 여기서 바로 나왔잖아, 그치?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여러분들 간석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다원커우 문화의 이 토기와 조몬 문화의 토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것도 진짜 한국사스럽지. 고인돌 축조하였다. 일단 대표적인 거 언제부터입니까? 적어도 신석기 시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청동기 시대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요,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선사시대잖아. 왜 선사시대예요? 선사할 때 사가 이 역사사, 역사는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사시대는 기록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유물 유적 가지고만 가져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없죠. 애초에 이거는 유추로도 가능한 겁니다. 주로 동굴에서 거주하였다. 적어도 일단은 뭐 생활 모습, 동굴 거주, 이거는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철제 농기구 대놓고 철기 시대죠. 요거는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원커우와 조몬 문화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황허강 유역이다, 그리고 일본 열도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담고 이번에 지도를 엮어서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이 우물이 출토된 지역을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지도에서 이제 찾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유물이 이거죠. 상의 수도에서 여러분들 상 중국 고대 왕조 중에 상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상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는 뭐 기록에만 존재한다라고 해서 상주, 이게 동아시아사의 거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격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높이가 133cm에 이르는 거대한 솥입니다. 상해왕 문정이 어머니의 제사를 위해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이 솥 그림 그리고 상, 일단 여러분들 이게 어딜까요? 상. 일단 그러면 지도 나온 김에 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강이거든요. 이 강 무슨 강? 이거 황허강이죠. 황허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강이 있네요. 이 강 무슨 강? 이 강은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이 양쯔강이라고도 배웠을 수 있는 창장강입니다.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혹시 양쯔강이라고 하는 걸 배웠다면 이제 교육과정, 적어도 동아시아사에서는 양쯔강이라고 쓰이지 않고 창장강이라고 쓰인다라는 건 당연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한반도를 하는 이런 진근의 여기 오강은 뭐냐면 랴오허강입니다. 랴오허강. 랴오허강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문으로 하면 요하예요. 그래서 요하의 동쪽은 요동지방, 요하의 서쪽을 요서지방, 랴오둥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다는 걸 아시면 좋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봐봐.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중국의 고대 역사가 진행됐던 곳은 대체로 이 중원 지역입니다. 여기를 중원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화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의 대다수 옛날 뭐 진나라, 한나라, 훨씬 그 전에 상나라, 주나라, 웬만한 나라들은 다 여기에서 모든 역사들이 진행이 됐다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구나. 창장강유역은 애초에 과거의 중국에서도 오랑캐라고 불렸던 곳이라는 걸 이참에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 이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번 문제 이거 잠깐 돌아갔을 때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지운 김에 한번 기억을 불과 몇 분 전에 한 겁니다. 불과 몇 분 전에 한 거야. 돌이켜보자. 이거 무슨 문화? 다운커어 문화. 제가 아까 어느 강유역이라고 했습니까? 황허강유역이지. 여기서 어디예요 그럼? 그나마 나 인근 요쯤이에요. 요쯤. 다운커어 문화.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 세 번째는 이거 어디 무슨 톡이었어요? 조몬 문화의 새끼줄 무늬톡이. 이거 어느 지역? 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는 게 나온다. 방금 얘기했던 1번 문제의 이런 토기들도 결국 지도 문제로 많이 출제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실상 방금 1번 문제는 한국사 문제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동아시아사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고요. 2번 문제 역시 이건 청동기 문화이긴 하지만 1번, 2번을 엮어서 공부하시라. 그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3번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였는데 이게 배점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쫄 필요가 없다. 자, 보겠습니다. 뿅뿅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학습지 나와 있어요. 일본 아리타자기의 시조로 불리는, 자, 키워드 나왔습니다. 2, 3평 체크 세게 하세요. 시험지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체크하는 이거를 같이 좀 체크를 세게 하시기 바라고요. 일본 주자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강항의 기념비. 여러분들 주자학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성리학이라고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성리학이 주자학에 뭐 완전 똑같냐라고는 하지만 일본 성리학, 일본 주자학 큰 틀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자인데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기가 뭐냐면 도자기 할 때 그 자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만드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지금 여러분들 이 가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이거래면 이 강항과 이삼평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둘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언제 끌려간 사람들이냐면 임진왜란, 그 당시 전쟁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문화를 교류하는데, 문화를 전파, 발전 혹은 여러 가지 문화적 변화에 도움 혹은 기여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겠습니까? 1, 2, 3, 4, 5 중에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아. 뭐겠어요? 강항, 이삼평, 방금 얘기했죠. 전쟁을 통한 교류와 문화 전파. 이 이야기예요.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심화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강항 하면은 일본에 가서 누구와 교유했냐면, 여러분들 이건 써두세요.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학자가 강항과 굉장히 큰 교류를 하면서 일본에서도 이런 성리학, 주자학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 강항과 후지와라 세이카는 뭐다? 절친이다.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아시면 충분. 자, 좋아요. 자, 3번 마무리 됐고요. 사실 나머지 이제 1, 2, 3, 4, 5 나머지 정답 아닌 거 한번 쓱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자백가의 등장 배경. 여러분들 제자백가 언제적에 많이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백가 언제예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좋아요. 자국중심 천하관의 등장. 사실 이거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천하관이 뭐냐면 이 천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중심이요. 이게 바로 뭐죠? 자국중심 천하관.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도 어떻게 보면 자국중심 천하관의 소산 아닙니까? 우리가 센터다. 우리가 가운데요. 이게 바로 중국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국중심 천하관의 등장인데 답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승려들의 교류와 구범여행.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사실 역사는요.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치? 여러분들 구법이 뭐예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어요. 구법, 뭘 것 같아요? 구법? 법이 9개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미안해. 웃기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진짜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이 구법이 뭐냐? 법을 구한다는 거야. 스님들이 이제
이 부처님의 그 뜻, 뭔가 부처님의 법을 찾아서 막 여행을 다닙니다, 옛날에. 지금도 막 성지순례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종교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구법 좀 어려운 거고요. 5번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의식 성장. 열심히 성장했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한데 답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번이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는 자 그러면 보세요. 아주 전형적인 동아시아사 문제입니다. 동아시아사에서는 국가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내서 이 키워드를 통해 국가를 유추해내고 똑같이 여기에서도 키워드를 잡아내서 이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사회탐구 영역에서 특히 적어도 동아시아사를 비롯한 동아시아사, 세계사 여러분들이 흔히 쌍사라고 하는 이 과목 있지 않습니까? 동사세사 적어도 내신 말고 모의고사, 수능은요 이 문장이 거짓이 없어요.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 여러분들 사실 내신 시험에서는 뭐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이 문장 자체가 오류 혹은 거짓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 남자예요. 저 남자인데 뭐 이충모는 여자다. 이거는 아예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충모라는 사람이 물론 어딘가에 여자 이충모의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 지금 나는 남성이야. 맞아. 믿어. 근데 여성이라고 만약에 써 있으면 그거는 오류의 문장이잖아. 이런 문장은 적어도 모의고사, 수능, 동아시아사, 세계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전혀 등장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내신 시험 공부할 때처럼 이 문장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장이 혹시 틀린 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 자체 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사,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푸는 문제를 일단 국가를 먼저 찾아보고 이제 선택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벌써 나왔어요. 선우, 좌우현왕. 최고 지도자가 선우였고요. 그 밑에 좌우현왕이 있었대요. 자 그리고 보시면 좌우현왕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인데 요 밑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선우, 좌우현왕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흉노 맞니? 맞잖아요. 흉노 이 친구들 찾아보세요. 탕고투족의 이원호가 건국하였다. 답일까요? 아니죠. 탕고투족의 이원호가 건국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 서하고요. 11세기라고 써두세요. 11세기에 동아시아에서 꽤나 큰 힘을 떨쳤던 친구들이다. 일단은 흉노는 다시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2번 한 고조를 굴복시키고 공부를 받았다. 이게 답이죠. 한 고조. 항우와 유방할 때 그 유방입니다. 그리고 한 고조를 굴복시킨 흉노의 선우. 누굴까요? 이것까지 알면 공부 좀 하신 거야. 누구요? 묵특선우 아닙니까? 묵특선우. 그래가지고 이때 이 공무를 비롯한 심지어 공주도 받았죠. 이 공주를 무슨 공주라고 하게? 화번공주 맞니? 이것까지 이해 안 가거나 모르겠으면 공부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한 고조가 이미지 스타일 다 구겨요. 그리고 이때 굴복시킨 전투가 뭐게? 어느 산일까? 백등산. 어느 동네? 평성. 백등산 전투, 다른 말로 평성의 치욕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복수를 합니까? 묵특선우에게 이 우리 한 고조께서 이 당한 이 치욕을 갚자라고 하면서 나중에 한 무제가 복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연결하셔야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3번 항전을 위해 강화도로 수도로 옮겼다. 여러분들 이거는 고려죠. 무신정권. 어디랑 맞서 싸우려고? 몽골.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옮기잖아. 그 얘기야. 근데 사실 요거는 동아시아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자,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진행하였다. 이건 신라 아닙니까? 신라 뭐 신무랑 때 국학을 설립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 한국사에 많이 나옵니다. 국학은 동아시아사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봉건제를 실시하였다. 이건 여러분들 중국의 주나라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키워드를 잡고 이렇게 잡는 문제를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어려웠을 겁니다. 처음 보는 입장에서 어려웠을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 연표 문제는요 굉장히 전형적인 동아시아 문제입니다. 이 연표는
이것만 대충 보면 아 선생님 연표니까 연도 암기? 선생님 저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동아시아사 공부하려면 연도 암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큰일 났네. 선생님 남비행별명 몇 년인지 모르겠고요. 가마쿠라마쿠스를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습니까? 선생님 저 진짜 벌써 동아시아사의 정내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 저 안 할래요. 끌게요. 아 끄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땡!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단계에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연도를 찾아내고 이 연도를 찾아내서 요 안에 뭐 몇 사이에 이거 수학 문제니? 수학 문제 아니라고. 수학 문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보자. 토번이란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토번의 송첸칸포도 핵심 키워드입니다. 토번의 지도자입니다. 송첸칸포가 태종에게 예물을 바치고 공주와의 혼인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대. 여기서 말하는 공주는 미리 써두긴 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공주냐면 문성공주입니다. 문성공주. 밑에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성공주와 송첸칸포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 시집 보냈으니까 둘이 어떻게 되었다? 결혼을 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토번, 송첸칸포, 태종, 문성공주. 이 태종은 지금 어느 나라의 황제일까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인 것만 알면 잘 봐봐요. 어딜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국가의 멸망, 건국, 국가의 건국, 멸망 이것만 가지고 지금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쭉 뺐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당나라는 어느 맥락에 이 당나라의 이런 일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 너희 이건 알잖아. 수나라가 생각보다 짧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당나라가 건국하고 당연히 당이 멸망하면 요 사이 어둠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 뭐겠어요? 나죠. 내가 지금 숫자 얘기했니? 1도 안 했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중에 등장했을 땐 또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꺼풀 더 벗기면서 공부를 해버릇 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나머지 것들은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이렇게 있고 당나라가 여기 껴들어가는구나. 끝. 자 지금 저는 요 뼈대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 강의에 이번 올해 수능특강 강의에 있는 뼈대 자료예요.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동아시아사는요 몇 세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세기로 끊어서 봐야 되거든. 이건 확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되어 있고 세로로 그리고 가로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연습을 해내셔야 된다. 이거 자료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이거 출력해서 혹은 다운받으셔서 PDF로 보시면 내신 공부하는데도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수능 특강 자료고요. 이거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만든 건데 이거로 공부하시게 된다면 고2 때 수준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제가 또 수능 완성 강의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수능 완성 강의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고3 거 저 듣기 그런데 아니야 상관없어. 들어도 돼.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공부하는 연습 그리고 세기 단위로 끊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동아시아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할게. 이게 사건관에 내가 처음에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돼. 가로로.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똑같아요. 8, 90, 7, 8, 90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세로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파트도 이렇게 되어 있는 뼈대를 한번 보시면서 세로로 할 줄 아셔야 돼.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정통제가 토목부에서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보시면 명나라가 발전해 가세태. 자 지금 명나라의 황제들이 쭉 되어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요거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말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홍무제는 주원장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바로 영락제여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1, 2, 3, 4, 5에서 영락제를 찾아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통제는 사실 직접 문제로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근데 영락제, 홍무제는 언제든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단독 문제로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수능, 모의고사, 내신, 답 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금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몽골의 오고타이 칸이다. 오고타이 칸. 여러분들 교과서에 따라 우구데이 칸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동일 인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센코쿠 시대의 혼란을 수습함. 센코쿠 시대는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도 하죠. 이게 바로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너무 유명한 인물이고, 외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함. 조선의 세종대왕이시죠? 이 정도고요. 4번 정화를 파견하여 조공 질서를 확대함. 여러분들 지금 영락제를 찾고 있죠? 이게 답입니다. 영락제 너무나도 유명한 키워드, 정화의 원정. 5번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 상품과를 실시함. 이거는 사실 통일신라 그 중에서도 뭐 원성왕 정도인데, 원성왕은 절대로 동아시아사에서 단독 문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독서 상품과가 나왔을 때 통일신라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좋아요. 6번 끝났습니다. 7번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온라인 3차 시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변화. 그림은 윤관이, 윤관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동북지역의 구성, 이것도 키워드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진족은 이것을 돌려봤죠. 그치? 이건 한국사에 배우잖아. 그리고 가를 건국했대. 여진족이 세운 나라 어딘지 알아요? 윤관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아직까지는 형 잘할게요 돌려주세요 이러던 친구들이 이제 힘이 이렇게 세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자겸이라고 하는 고려의 최고 권력자에게 야 우리한테 사대해라. 우리 옛날에 아니야 하면서 막 이제 뭐 주머니에 손 이렇게 넣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내가 하니까 좀 굉장히 가짜나 보이겠지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돼? 강력했던 친구들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가는 누구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찾아봅시다. 골품제 운영하였다? 신라죠? 신라예요. 통일신라 신라 너무 유명하고요.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여러분들 이거는 한나라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일조편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일단 대표적인 나라가 명나라죠. 뭐 청나라도 되긴 해요. 근데 명나라가 대표적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맹한모국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4번이죠. 답입니다. 금나라 하면 이중통치체제, 맹한모국제. 자, 그리고 정복지의 다루가치를 파견하였다. 대표적인 게 몽골 원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단순해요. 국가 키워드 잡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 8번 문제. 밑줄 친 이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안향은 중국을 왕래하면서 그곳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그가 안향 일단 키워드. 본격적으로 고려에 소개한 이 사상은 신진사대부가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자, 지금 일단 여러분들 고려의 신진사대부가 좋아했던 학문이 뭐예요? 한국사에서도 배워요. 뭐예요? 성리학 아닙니까? 혹시나 해서 여기까지 가면 좋죠. 하야시라잔. 아까 제가 강항이란 사람과 후지와라 세이카가 교유하였다 그랬잖아. 하야시라잔도 역시 일본의 후지와라 세이카랑도 교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했던 사람이에요? 에도 막부의 쇼군 아닙니까? 에도 막부까지만 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도 막부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상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기여했다. 누구래? 성리학 맞죠? 성리학에 대한 설명 찾아보자고. 남송의 주의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너무 답이죠. 주희, 남송. 그리고 주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불러? 주자라고도 부르잖아.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도다이사 대불 조성의 배경이 되었다. 여러분들 도다이사는 일단 일본의 8세기 때 조성된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불교, 그 중에서도 호국불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호국불교? 그냥 일단 뭐 불교 정도라고도 일단 써둡시다. 진시황제의 통치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뭐예요? 법가 사상이죠.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 관학으로 채택되었다. 이거 뭐예요? 유학입니다. 유학.
뭐 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유학이랑 성리학이 뭐가 다르나요? 할 수 있는데 유학은 쭉 이어져 오다가 이거를 좀 더 다른 사상들과 섞어서 송나라 즈음부터 뭔가 새로 집대성한 게 성리학이고 이 성리학을 정말 제대로 잘 정리한 사람이 주희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할 때 전혀 틀릴 일이 없다. 자비와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탈을 추구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교 아닙니까? 어쨌거나 답은 아니다. 답 자체는 1번이다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발해는 중앙통치제도로 삼성육부제를 도입하였어. 삼성육부. 일본은 중앙관제로 이관팔성을 두었어. 고려는 과거제를 시행했어. 이걸 다 뭐라고 합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제도적인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율령체제라고 합니다. 율령체제가 서로 지금 뭔가 전파되면서 수용되고 있잖아. 답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뭐 대의명분론과 하의관. 대의명분론은 뭐야? 우리가 막 이제 명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고, 하의관은 뭐예요? 오랑캐와 중화를 구분하는 관점이죠. 나는 중심이고 너희는 오랑캐고, 이게 하의관이에요. 북방민족의 이원적 통치체제, 아까 금나라 문제에서 얘기했던 맹한, 모극제, 뭐 주현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는, 그게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인구이동과 새로운 왕조의 수립 전혀 상관없고요. 교역망의 통합과 동서교류학대, 이건 몽골 제국 시기 때 많이 나오는 키워드다. 답이랑은 상관없습니다. 10번 볼게요. 가무기를 활용한 전투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된 귀하인 김충선이라고 하는 사람 잘 나옵니다. 김충선의 본명은 사야가이다. 이것도 중요해요. 사야가 김충선 같이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본인인데 조선 침략 직후 부하들을 이끌고 투항했대. 항복했대. 그리고 심지어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일본식 총, 이때 임진왜란하면 여러분들이 일본 친구들이, 일본 아이들이 갖고 왔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니 누굽니까? 무슨 총입니까? 조총이죠. 자, 조총을 활용한 전투로 옳은 거를 찾으랍니다. 고구려가 당해 침략을 막아내. 일단 고구려잖아. 이건 아니지. 이때는 조총이 없었어요. 중국의 제지술이 서방으로 전해진 탈라스 전투. 이 탈라스 전투는 사실 지금 이거는 동아시아사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너그럽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교과서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세계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 리을이 답이에요. 이게 기억 니은이 아니니까.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이 싸우려면 무슨 전쟁이에요? 임진왜란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조총이 일본에 최초로 들어온 게 포르투갈인들에 의해서 전국시대, 이른바 센고쿠 시대 때 들어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싸운 게 바로 이거 나가시노 전투예요. 오다 노부나가가 센고쿠 시대 때 정말 이름을 날렸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총으로 다 쓸어버렸는데 통일은 못해.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지, 일본 센고쿠 시대를. 그리고 어디를 쳐들어가는 거야? 조선 쳐들어가는 거야. 그게 임진왜란이잖아. 결국 이 문제는 조총을 물어보는 거지만 임진왜란과 센고쿠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윈강석굴 체크 하나 하시고요. 윈강석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윈강석굴은 뭐 어쩌고저쩌고 줄 지어져 있다. 북위 체크 세게 하시고, 북이란 나라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유명했던 나라고요. 이러한 대부를 조성한 목적, 이렇게 거대한 대부를 조성한 목적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는요 언론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 혹은 왕은 있는데 그 사람의 권력을 일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대한 뭐 불상, 거대한 무덤 이런 것들로 권력을 시각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1번과 엮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제의 힘, 군주의 힘을 보여주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 국가불교, 뭐 그리고 뭐 왕권 강화,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부처의 사리 모시기 위해서 아니고요. 토착신합 융합 아니고요. 북방민족의 침입 막기 위해 아니고 법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흐름으로 아셔도 충분한 단순한 문제입니다. 11번 끝났고 12번 갑니다. 밑줄치 쇼군이 활동하던 시기 동아시아 상황. 자, 이 사람은, 이 쇼군은 사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2번
모의평가가 아니죠. 학력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다. 환영합니다. 이번 랜선 여행지는 일본 교토의 로쿠온지입니다. 킨카쿠지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자, 키워드 나왔어요. 남북조의 분열을 통일한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이랍니다. 와, 선생님, 저 그러면 이 쇼군이 활동하던 시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몇 세기인지 언제 외우고 앉아 있습니까? 문제를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3대 쇼군이고 남북조 통일한 사람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명나라에게 조공사절 보내고요. 책봉을 받아요. 무슨 책봉을 받았는지 아니? 일본 국왕이라는 책봉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무슨 무역을 하냐면 감합 무역도 하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 상황, 이 쇼군이 활동하던 시기 동아시아 상황이라고는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상 누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단순해요. 딴 거는 볼 것도 없어요. 강동육주학보였다? 여러분들 이거는 거란과 고려가 서희의 단판으로 이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요나라와 고려? 황룡사구 충묵탑 이거는 신라. 그리고 분서갱요 이건 진해 시황제 전혀 상관없고 다이카 계신 7세기 때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랑 전혀 상관없어요.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이거는 다 아시카가 요시미스의 그 14세기 그리고 15세기 맥락이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뼈대는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있는 뼈대인데 이거 역시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반드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신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뼈대가 될 거니까 학습 자료실로 달려가세요. 자, 다음 봅니다. 13번. 다음 대본에 나타난 상황이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수도 베이징. 자,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다. 수도가 베이징이랍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베이징을 수도로 했던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좁혀가 봅시다. 자, 타타르부의 알탄.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타타르부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거기 알탄이라는 사람이 칭기즈칸의 후예임을 주장하며 베이징으로 쳐들어오고 있네. 와, 북쪽에서 뭔가 있고 있네요. 그리고 동남지방에서는 남쪽에서는 왕직이라는 자가 왜구를 모아서 노략질을 하고 있다는구만. 뭔가 지금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이걸 심지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북방 오랑캐들이 만리장성을 자주 넘어오고 남쪽 왜구들은 내륙까지 약탈하고 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북, 로, 남, 왜? 북로남해. 언제게? 중국의 명나라 때. 그리고 대표적인 세기는요. 16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세기라고 써두긴 해. 16세기 명나라 때 북로남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수도 베이징이잖아. 명나라 수도. 나중에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옮기잖아. 그리고 쭉이잖아. 그리고 명나라의 16세기 때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누구야 바로? 누구야? 5번 장거정. 장거정이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몽골과 화해하여 광화를 맺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세금제도 1조 편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좀 더 재정적인 노력을 하죠. 그리고 장거정의 개혁으로 명나라가 어느 정도 회생했으나 장거정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 버리면서 또 명나라는 굉장한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자, 1번 대한탑이 건립되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 전혀 상관없고 야마토 정권 수립, 야마토 정권은 4세기경 수립되었다고들 하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었다? 이거는 고조선 이야기고 완도의 청해진 설치 이건 신라, 통일신라 얘기 전혀 상관없어.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된다는 것만 알면 끝이에요. 14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가의 쿠빌라이 칸. 어머. 사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가를 바로 떠올렸어야 해요. 어디예요? 원나라. 몽골이 세운 원나라 아닙니까? 그는 오랫동안 저항하던 남송을 정복. 이것도 쿠빌라이 칸의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현재 베이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도로 옮겼다. 그러니까 지금 쿠빌라이 칸의 키워드 하나 나왔고 그리고 2개 나왔고 이런 식으로 어이구 이렇게 했더니 날아갔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하나 나왔고
두 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 원나라에 대한 설명 찾아봅시다. 발해를 멸망시켰다. 여러분들 이건 거란 요 나라고요. 견당사 파견 이건 일본입니다. 역참제 운영하였다. 이거죠. 교역망의 통합으로 역참제를 운영해서 길을 막 이렇게 뚫었다. 이게 바로 이 원나라 몽골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고요. 태종관 설치 여러분들 이것도 일본입니다. 그리고 백강전투에 참여했다. 이거 너무 많지. 일단 뭐 당나라도 될 수 있고 또 일본 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면 되고 백강전투는 몇 세기인가요? 7세기 때 백제 멸망 직후에 이렇게 넘어가고 백강전투에서 이제 또 당나라 신라가 이기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1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넌 사람들 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 등지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 한반도 등지가 뭐냐면 한반도 등 전반적인 그런 다른 지역 다 포괄해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의 활동과 이들이 언제? 고대 일본에 고대 일본. 옛날 일본. 지금 일본이 아니라 옛날 일본.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한반도 등지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어디로 딱 한정한 겁니까? 고대, 옛날로 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해자. 그리고 일본의 유학과 한문을 전한 왕인은 사실 요번 교육과정 교과서에선 거의 안 나오고요. 스에끼는 좀 체크해 두세요. 가야의 도자기를 만드는 도기를 만드는 공이 스에끼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이 당시 고대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총통 틀어서 뭐라고 했을까요? 도해인이죠, 도해인. 도해인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자고요.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아스카 문화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7세기 때 일본의 문화예요. 쇼토쿠 태자로 대표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유물이 호류사, 5층, 목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쉬운 문제고 나머지는 후금 건국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르하치. 대우나를 건설하였다. 이거 어느 나라게? 시작한 거 수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팔만대장경 조판 고려죠. 그리고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여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여러분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진왜란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또 권력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진짜 강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기게 되는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이 이긴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막부를 수립하고 쇼군이 되더라. 이 이야기의 흐름을 알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안다면 뭐 더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이야기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번입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실 이거 수능 그리고 모의평가에 기출이 됐던 이 지문이에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열심히 푼 사람은 이게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혹시라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짐이 정말로 짐은 일단 황제 혹은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쟤를 정벌하리라 생각하는가?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며 도성을 이곳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기려는 것. 도성이 뭐예요? 수도. 황제가 있는, 왕이 있는 곳. 수도로 옮기겠대요. 그리고 풍속을 모두 고친대. 이거 가지고 지금 뭔가 이 국가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잘 보니 소매도 좁았다, 옷깃이 좁았다 한 해가 지났는데 호복 금지 조칙을 어기고 있는가? 호복을 금지했답니다. 과거의 옷, 그런 스타일을 입지 못하게 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평성에서 려양으로 옮긴다는 게 사실 가장 키워드예요. 이 나라는 어딥니까? 북위고요. 대체로 몇 세기 때 있었냐? 대략 5세기고요. 이 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짐은 북위의 효문제입니다. 효문제도 중요하고요. 북위도 중요해요. 이 친구들은 무슨 족일까요, 여러분들? 북방민족 중에 5호 중에 하나였던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으로서 이러한 풍습을 최대한 없애고 중국화하려는 전략, 한화 정책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위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자고요. 북위는 위진남북조의 북조거든요. 화북지역. 화북지역 했을 때 여러분들 떠올라야지. 어디예요? 중국에.
황허강 유역이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예요. 지역적 특성과 이 내용과 이런 키워드들을 완벽하게 숙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쉽지 않게 굉장히 어렵게 풀리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북지역을 통일하였다? 어디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바로 떠올라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1번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어딥니까? 발해고요. 8조법을 제정하였다. 8조의 법 하면 여러분들 고조선을 빼놓을 수 없고요.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였다. 다이호 율령은 8세기 초에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색목인이 제정을 담당하였다. 색목인, 눈목자의 색색자, 뭔가 다른 색깔의 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했는 걸로 보아서 언제입니까? 원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16번 끝났고요. 17번 갑니다. 밑줄 친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자, 동아시아 고서 검색이라고 나왔고 증비록이 나와 있습니다. 선조 때, 선조? 선생님 선조는 저 한국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그 사람 맞아요. 영의정을 지낸 류성룡이 7년 동안 벌어졌던 전쟁을 기록한 책이다. 무슨 전쟁인가 보았을 때 난중일기와 함께 선조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임진왜란. 임진왜란 중에 볼 수 있는 모습 찾아볼까요? 병란도에서 교역하는 송상인. 자, 일단 송나라가 있고 병란도가 있습니다. 병란도는 고려의 굉장히 중요한 교역 거점이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송나라 상인이 병란도로 오려면 임진왜란 중에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도 아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교역을 한가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선비어 사용을 금지하는 황제. 방금 얘기했던 방금 문제에 나왔던 누굽니까? 효문제. 북위. 답 아니야. 헤이조쿄 건설에 동원된 농민. 헤이조쿄는 여러분들 8세기 초에 일본에서 만든 그 굉장히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장안성을 모방한 도시. 답 아니고요. 온인의 난에 참여하는 하급무사. 온인의 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15세기고요. 온인의 난 이후부터 일본이 혼란에 빠져요. 쇼군의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싸우거든. 그러면서 15세기 이후부터 온인의 난 이후부터 무슨 시대라고 해?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라고도 하는 그 시대. 이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아시면 되지. 답은 5번이죠. 이건 너무 쉽잖아. 그치? 더 얘기 안 할게. 한산도 대첩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이순신 장군.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동아시아사 서술형 평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절도사 출신인 조광유는 자 5대 19. 5대 19의 혼란 속에서 변경 카이펑을 수도로 하여 나라를 세웠다. 자, 지금 조광윤이 세웠고요. 수도가 카이펑이랍니다. 이 나라는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해서 또 키워드가 있어. 문치주의, 황제권 강화, 절도사 권한 축소. 어느 나라예요? 송나라죠. 송나라 아닙니까? 몇 세기예요? 5대 19의 혼란 속에서 이걸 통일한 조광윤의 그럼 5대 19는 어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등장한 혼란입니까? 어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각지의 절도사들이 내가 제일 잘났어라고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5대 19이야. 그걸 통일한 게 바로 후주의 조광윤이고 이 사람이 나라 이름을 뭐로 한 거예요? 송이라고 한 겁니다. 그 송은 10세기, 11세기에 동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죠. 그러면 이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야? 나라의 대외관계. 이 송나라의 대외관계를 찾으면 되죠. 지금 보시면 위구르의 화범공주를 보냈다. 여러분들 위구르라고 하는 나라랑 겹치는 중국 왕조는 이건 그냥 바로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당나라라고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 선택지도 굉장히 어렵지만 언제든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등장해서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틀리지 마시고요. 이거 답 아니야. 어쨌든 1번은 왜 노구광에게 금인을 하사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후한에 써두긴 하세요. 후한의 광무제입니다. 일단 쓰세요. 후한의 광무제. 3번. 조선을 침략하여 군신관계를 맺었다. 조선을 침략하여 군신관계 맺은 건 누굽니까? 청나라에. 청나라잖아. 청나라잖아. 청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거란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 전연의 맹약은 너무 중요하죠. 1004년이야. 외우기도 쉬워. 그치? 1004 외우기 쉽잖아. 그치? 하지만 어쨌든 4번이 정답인데 송나라 하면 거란, 요 나라랑 전연의 맹약 너무 중요하다.
서로 이제 안 싸우기로 한 건데 송나라가 사실상 자존심만 세우고 실리는 다 거란에게 준 거나 매한가지다라는 것을 알아두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전연의 맹야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5번 호라즘을 정벌하고 비단기를 장악했다. 앞으로 여러분들 호라즘 나오면요. 목소리가 왜 이래. 호라즘이 나오면 이거는 몽골입니다. 중앙아시아에 호라즘이라고 있었나 봐. 그리고 이 몽골의 지도자 중에서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라즘 정벌한 사람이 누구냐? 칭기즈칸이에요. 이건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호라즘 나왔다? 호라즘을 정벌했다? 동아시아사에서 칭기즈칸이다. 동아시아사 과목에 호라즘 나왔다. 누구? 몽골의 칭기즈칸. 됐어요. 더 볼 것도 없어요. 19번.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문제입니다. 수능에 가장 가까운 형태와 가장 가까운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도 수능에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화폐로 보는 동아시아사인데 이 화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발행한 것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어디 있는지 바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읽어볼게요. 이 화폐 속의 말은 세계적인 명마 아할테케이다. 중국에서 한열마로 불리는 이 말은 가가 이 서역으로 파견한 장건이 들어와서 그 실체가 알려졌다. 장건이 이 말을 뭔가 알려줬나 봐요. 이 한열마를 찾는 과정에서 고대 중국과 서역을 연결한 문형로인 비단길이 개척되었다. 자, 그러면 장건을 파견한 가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가 황제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장건의 소울메이트 누굽니까? 한나라의 황제 한무제입니다. 한무제와 장건은 무조건 엮어서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무제와 장건. 자, 그러면 한무제에 대한 설명 찾으시면 돼요. 한무제는 너무 중요하지. 단독문제, 내신, 수능 가리지 않고 나오죠. 자, 고조선 멸망시켰다. 이거예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무제는 4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한사군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한무제에 대한 설명 맞고요. 자금성 건설 여러분들 이거는 명나라에 써두세요. 영락제입니다. 3번 팔기제를 시행하였다. 여러분들 이거는 후금의 누르하치죠. 아까도 누르하치 살짝 이야기했는데 누르하치 나중에 쓰시면 됩니다. 누까지만 쓰겠습니다. 글자상.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거는 사실 뭐 너무 한국사스럽긴 한데 고려 태조 왕건인데 이거는 동아시아사에는 왕건이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고3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3 때 볼 여러분들의 수능 모의고사. 내신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쳤으면. 안남도호부를 설치했다. 일단 여러분들 동아시아사에서 도호부가 나오잖아요. 도호부가 나오면 높은 확률로 당입니다. 지금까지 웬만한 기출에서는 도호부가 나오면 당나라와 관련된 키워드였어. 근데 검색을 해보면 이 도호부는 꼭 당만 설치한 건 아닙니다. 막 고려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동아시아사 기출을 한해서는 당나라와 관련된 키워드라는 걸 알면 도호부? 뭔진 모르겠지만 당 아닐까? 하면 거의 맞아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된다. 자, 마지막 문제. 밑줄 친 사절단이 파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지도로 보는 교류의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 에도에서 한성까지 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한성에서 에도로, 에도에서 한성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약 200여 년 동안 12회에 걸쳐 파견된 사절단은 양국 우호관계 상징이 되었으며 학술과 문물의 교류를 촉진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에도가 중심지라는 거에서 여러분들 에도에 뭔가 만나고 싶은 최고 권력자가 있다는 거고 이 에도는 당연히 여러분들 동아시아사상으론 에도 막부에 쇼군을 만나러 가는 조선의 사절단이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 여기 이 문제 푸는 건 단순해요. 이 시기 에도 막부가 있었던 시기 동아시아에 어느 나라가 있었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긴 조선이지.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중국 대륙에 에도 막부가 있었던 최소 17세기 이후에는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까지도 연결이 되지. 이걸 이해하시면 되지. 자, 그럼 보세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들 연행사가 뭔지 아세요? 조선에서 어디로 가는 사절단일까?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으로 조공 바치러 가는 인사드리러 가는 사절단을 조선에서 연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연행사는 어디에서 가는 거야? 조선에서 투 청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기 때 일본에는 에도 막부가 있었겠지. 그림이 딱 그려지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걸 이해하시면 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이 시기 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몽골의 침입을 막는 대월의 군인 굳이 얘기하자면 세기로만 말씀드리자면 13세기
왕안석의 개혁에 반발하는 송해관리 11세기. 장보고의 도움으로 귀국하는 일본의 승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9세기.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호류사 5층 목탑을 건설하는 백제의 장인. 이거는 7세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는 세기를 외우는 게 아니라 3번만 알면 충분한 문제. 연행사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20문제를 조금 더 수능적 시선으로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일단은 이 문제 자체를 맞추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식으로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신, 그리고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았으면 충분하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는 동아시아사 강의 어느 것으로든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EBS 동아시아사 그 어디에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